안녕하세요. 이번 그 빅 캡스톤 설계 과목을 여러분과 같이 진행할 민상원입니다. 오늘 1주차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1학기 동안 진행하고 배점 어떻게 되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상원이고요. 이메일이라든가 연구실은 이와 같습니다. 과목의 개요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3, 4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한 학기 동안 수행하고 팀 지도 교수님과 상담 과정을 지도 과정이죠. 상담이 아니라 지도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 기술 문서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분야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선정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가을학기 예비 캡스톤, 봄학기 캡스톤 사이에 겨울방학 중 캡스톤 설계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비 캡스톤 설계에서 결정된 연구에 대한 설계를 겨울방학에도 진행을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 연구 주제 선정하고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 응용하여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노트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잠깐만요.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스톤에다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니까 위에다 캡을 씌워서 종합 설계에 대한 뜻이 됩니다. 근데 캡스톤 설계에 대한 과목이 되게 가장 끝학기인 4학년 2학기에 일반적으로 두는데 캡스톤 디자인을 4학년 2학기에다 두니까 우리나라 취업이라든가 진학하는 과정에서 4학년 2학기가 바쁘다 보니 우리 학과는 4학년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캡스톤 1, 2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3학년 2학기에다가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한 예비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이제 교과목을 두게 됐습니다. 필수 과목이고요. 이 과목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지만 전자통신공학과 공학 학사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 그런 필수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의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공학교육혁신센터라든가 혹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한 액티비티를 했었을 텐데 우리 정규 교과목에 유일하게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설계 액티비티 과목이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그거 과목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이 취업이나 진학을 하게 돼요. 과거에는 취업할 때 성적표하고 졸업 예정 증명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교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근데 사실 이 설계 포트폴리오예요. 설계 포트폴리오의 가장 정점인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요. 물론 그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제일 좋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캡스톤 디자인에서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그 주제에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고 제가 개발한 것은 요것입니다. 라는 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면접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관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예요. 성적표가 있어서도 무슨 과목을 들었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과목 체계대로 제대로 수강했는지를 제일 먼저 보고요. 3학년, 2학년 혹은 4학년 때 교양 과목을 수강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부서가 융합하는 부서 혹은 뭐 지원 부서,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데가 아닌 이상은 뭐 그런 교과목 이수를 환영하고 더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순수하게 우리가 이 공학 분야로서 순수하게 커나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수능한 성적표를 보고 난 다음에 학점이 낮고 높고는 좀 다음 문제고, 체계적으로 수강했는지를 보는 게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에 지금이라도 교과목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교양 과목으로 많이 수강 신청을 했거나 그러면은 수강 변경 기간에 변경하셔 전공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 캡스톤 교과목과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관계는 이 정도로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저희 진행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과목은 특별하게 뭐 보강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이렇게 쭉 진행을 써놨는데, 여러분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고요. 9월 2주차 9월 8일로 제가 써놨는데 9월 7일인가 써놓은 것 같은데, 팀 구성 완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저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몇 명이 안 됐다는 거를 그들끼리만 공지를 보내서 서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별 수행을 바로 조 구성과 함께, 그리고 얼추 제가 봤을 때 지금 조 구성이 여름방학 때부터 뭐 지도 교수님 선정과 같이 해서 많은 팀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한 교수님당 2팀 정도로, 뭐 더 3팀은 한 교수님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팀 정도를 제안으로 해서 팀 매칭을 이제 거의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팀 구성 완료가 끝난 조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구성됐습니다라고 하는 팀 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안 발표, 제안서 제출을 9월 20여일 때, 요 23일 4주차에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안서 발표에 대한 것을 수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별 수행을 3주 동안 수행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 발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 및 시연에 대한 걸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 캡스톤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시연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속성에 대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최종 예비 캡스톤 아니라 그냥 캡스톤 디자인 끝날 때가 시연을 하는 거고, 예비 캡스톤에서는 시연이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큰 파이널 몰이 저쪽인데 중간에서는 우리가 시연 안 하고 우린 설계만 충분히 하겠다. 그래도 실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에 대한 것 중에 일부 기능에 대한 펑션 모듈에 대한 것만 구현하고 그거를 시연하겠다. 그래도 됩니다. 그 전체적인 스케줄에 얼마만큼의 중간 단계에서 내가 마일스톤을 얼마만큼에 대한 결과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전체 그림 중에서 사전에 우리는 요만큼에 대한 걸 예비 캡스톤에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정하고 나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뭐 미국 대학이 워낙 이런 거에 우선을 했기 때문에 미국 대학 2학기분에 캡스톤 디자인 하는 걸 봤을 때 1학기에 실행하는 것 중에 뭘 봤냐면 제안서만 잘 쓰는 것만 하는 것도 봤어요. 설계에 대한 제안서를 완벽하게 쓰는 거를 한 학기 동안 하는 것도 봤어요. 왜? 실제 여러분이 이제 필드에 나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면 말하고 쓰기예요. 말하고 쓰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제안서 쓰는 거 혹은 매뉴얼 작성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안서의 제일 중요한 게 스펙을 잡는 거예요. 스펙을 정확히 딱 잡아갖고 그 스펙을 얘네들이 이걸 개발하는구나.
얘네들이 이걸 개발하겠구나. 우리 팀은 이걸 개발합니다. 누가 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그 사양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양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하느냐가 한 학기 내내 미국 대학에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그렇게 하려면은 또 이제 제안서 쓰는 요령에 대한 것도 교육해야 되는데 거의 1학년에 글쓰기에 대한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로 하면은 국문과 교수가 전자공학과에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이렇게 조금 글 쓰는 거에 대한 틀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 것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저희 이제 각 지도 교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 예비 캡스톤에서 얼마만까지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 최종 발표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전지은 건지에 대한 것을 제안서 제출할 때 그걸 잘 정하셔서 우리는 시연이 없이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 대비 우리는 최종 발표할 때 그걸 달성했다라는 거를 잘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따 이제 평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료평가도 제가 할 거예요. 동료평가에 대한 것도 반영하는데 동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약하다. 이 뻔한 내용을 갖고 나서 한 학기권은 놀았네. 그러면 이제 조금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겠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쉬운 주제로 달성도를 높일래? 약간 도전적인 주제로 달성도는 조금 확보할 수는 없지만 할래. 뭐 떨어지더라도 도전하는 것. 저는 사실 후자를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안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종 예비 캡스톤에서 어디까지 목표할 것을 잘 기술하셔가지고 시연이 없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어, 어필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 5주차, 9, 10주차, 10, 14, 15주차에 각각 제한 중간 최종 발표에 대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4주차, 6주차, 8주차, 그 다음에 10주차, 12, 14주차에는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조선정을 먼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언은 3인에서 4인까지 자율적으로 팀원 구성하고 조언 못 정할 경우 임의로 구성. 근데 제가 임의로 구성은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본인들이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에 대한 거는 내가 조번호로가 이게 보게 되면 발표 순서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항상 1조부터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간부터 하기도 하고 뒤서부터 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은 어느 것부터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제안서 발표는 1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발표하겠다는 사람은 앞쪽으로 뒤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뒤로. 그래서 하고 사실 몇 개 조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블락을 그냥 뭐 난 블락으로 쓰겠다 아니면 딱 몇 조다라는 걸 딱 써주시면 그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목요일 10시까지 수강생 자료실에 팀 구성 도이름 해서 올리시길 바라는데 뭐 오늘부터 우리는 팀 구성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냥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양식을 하나 올려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내가 업로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목 가칭입니다. 확정이 아닐 수 있죠. 뭐 만약 미정이면 그냥 미정으로 쓰셔도 좋고요. 뭐 그거는 제안서 제출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 팀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까지 연결되는 것이고요. 조 이름을 설정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 이름을 정할 때에도
프로젝트랑 좀 연관돼 가지고 짓는 거라든가 그런 걸 좀 희망을 합니다. 조 이름을 보면 이게 뭘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을 정도. 혹은 그냥 진짜 뭐 창업하는 회사들이 진짜 팬시한 이름 짓듯이 그렇게 이름을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름이 기억할 만한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희망 조 번호에 대한 걸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올려주시고 조원 구성에 대한 거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제가 여러분 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강의 게시판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수강생 자료실에다 올리시면 돼요. 수강생 자료. 이게 지금 캡스톤 디자인 지난번에 올 1학기 때에 4학년들 했었던 거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힘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제출하고 뭐 1조 뭐 이렇게 조 이름까지 해서 몇 조 해서 이렇게 앞에다 써주시면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보고서 제가 간단히 보고 나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1조를 누군가가 먼저 썼다.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1조가 둘 있을 때 먼저 올린 사람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음, 9월 8일, 9월 8일까지 올려주시면은 그거 만들어진 사람은 이제 사전에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고 공지하고 이정인조는 비워놓고 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팀 구성이 이때 완료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때 미진하면 제가 수시로 계속해서 공지를 해가지고 최종본 완성될 때까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제출, 그 다음에 중간 발표, 최종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공지를 클래스 공지사항이라든가 클래스 이메일, SMS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데 클래스가 약간 오동작을 해서 제가 공지사항 한 것이 학생들한테 안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매번 SMS를 제가 별도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린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공지가 딱 되면 이걸로 제가 그냥 가름하겠는데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방법 혹은 혹시 모르니까는 한번 더블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서 클래스 공지했습니다라고 SMS를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는 발표를 쭉 할 겁니다. 제가 제안서 발표를 쭉 할 예정이고요. 중간 발표도 최종 발표도 이제 그룹 1, 2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녹화 영상을 올리세요 하고 나서 녹화 영상을 제가 해가지고 전체 공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동료 평가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제안서는 제가 다 시간 정해놓고 몇 분 내에 하세요 발표하세요 내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에 대한 동료 평가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저 때부터요. 그래서 저 때에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 중간 발표, 최종 발표에 대한 것도 그 진행에 대한 걸 보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가 일부 학생 쪽 의견도 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실시간 비대면으로 할지 아니면 녹화 영상으로 실행할지 그건 제가 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발표하는 시간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각 팀이 모든 팀원이 한 번 이상 발표 시간 엄수 15분 내외. 근데 사실 제가 모든 팀원 한 번 이상 발표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체크하다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가산점 주는 걸로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고서 발표 자료에 대한 건 기본 양식은 보고서는 기본 양식을 주고 나서 그걸 지키셔야 되는데 발표 자료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양식은 주지 않은데
발표 양식도 여러분이 3학년 수준에 맞도록 잘 만들길 바라겠고요. 딴 학생들이 만드는 거에 잘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그걸 보시고 나서 내 것도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 학기도 한 학생이 다른 거를 올려놓고 나서 좀 자기 실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올릴 때, 업로드할 때 한번 꼭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보고서인지, 해당하는 제안서 중간 최종 발표 자료인지, 내가 주간 업무 보고서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업무 보고서는 바이위클리입니다. 바이위클리 2주 단위에부터 제출하고요. 2주치를 작성을 하는데 3주차부터 작성할 때 보면 1, 2주차에 대한 걸 다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처음 3주차에 내실 때는 그동안 방학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다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서는 3주차, 4주차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에다 제출하고요. 지도 교수님 부재시 확인 메일로 서명 개체 가능, 메일 프린터에 같이 제출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거기 교수님께서 확인했으면 교수님께 확인했다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표시하거나 그렇게 하시고 거기 서면 교수님께서 코멘트 하신 거 쓰시길 바라겠고요. 못했으면 못한 걸로 쓰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도 교수님을 잘 쫓아다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수님한테 얼마큼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 학교가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 학교가 좋아져야지 여러분들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만 교수님들이 좀 바쁘시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설정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늘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셔야지 교수님한테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사인 받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믿고 저는 우리 교수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미팅을 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안 돼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진도가 안 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 해당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홍길동 교수님, 얘네들 자주 와요? 안 와요? 내가 물어보면 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그 확인에 대한 것은 서명이 없어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주간 업무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주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주간 업무 보고서는 이전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 양식에 대한 거를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제안서에 대한 양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과제명, 과제 목표, 지도교수, 구성원 쓰시고 어, 이제 제안서 양식에 약간 중복이 되는데 이건 그냥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과제명, 과제 목표, 도장 조언에 대한 키워드, 과제 목표, 과제 내용, 기대 성과, 업무 분장비, 일정 계획, 소요 예산 문제.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업무 보조, 분장, 그다음에 누가 언제 뭘 하는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전 사실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보고요. 이 과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 과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미진하면 제가 보기에 이 조는 미진하게 작성했네 하고 나서 그냥 조 단위 평가를 제가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 내용도 그렇고 뭐 기대 성과도 그렇고 많은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내용을 그림 하나, 표 하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뭘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친구가 뭘 담당하구나. 그걸 참 한 번에 쫙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보고서는 한 번에 슬슬슬 읽어보면은 이 친구들이 뭘 하겠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얘네들 뭘 했지?
라고 보면은 서로가 민망한 거죠. 여러분도 저한테 설명하기가 민망하고. 그러니까 말로써 설명하지 않고 글로 딱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뭘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 내용은 우리 저기 그 내용입니다. 주간 업무 보고서 양식입니다. 우리 학과에서 만들어서 썼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여기 보면 지도서 코멘트에 대한 걸 쓰고 만약에 못 받았으면 못 받았고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바쁘셔서 제일 좋은 게 교수님 핑계 아니겠습니까? 항상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뭐 교수님하고 저희가 화요일 날 미팅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교수님이 바쁘셔. 갑자기 급한 일이 계셔. 근데 아무것도 보내놓지 않고 나서 안 가는 거하고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놓고 교수님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거라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메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그거에 응답 없으면 교수님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 거죠. 그래서 지도교수 코멘트에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쓰세요. 어떠어떠한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운영했고 뭐뭐 했는데 교수님이 응답이 없어서 이번 미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내는데 꼭 목요일 날뭐 점심시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수요일, 뭐 화요일 좀 이렇게 2주 단위에 대한 그러니까 딱 좀 일찍 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에 이제 쓰는 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자료는 다 클래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중간 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하고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최종 보고서 중간 보고서가 없었던가요? 잠깐만요. 저거입니다. 그냥 발표만 있고요. 중간 보고서는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대한 양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최종 보고서입니다. 2020년 2학기. 그래서 앞에 표지 쓰시고 앞에 제안서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비 캡스톤 설계 요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예비 캡스톤 교과목에 대한 설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목하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써요. 근데 제가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쓴 거를 그냥 컷앤페이스트로 제가 옮기는데 그때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에 300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을 주제로 뭘 했다는 것을 요약할 수 있는 거를 간단히 쓰시고요. 그 뒤에는 제안서에서 썼던 것이 예를 들면 계획이었다면 여기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추가적으로 어떤 능력을 배양했고 우리가 필요로 했고 그다음에 설계 제안 조건에 대한 것이 뭘 고려했는지 여러분이 환경사회 문제, 윤리 문제, 디자인, 완전성, 생산성, 내구성, 산업 표준에 대한 내용을 뭐지? 좀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 이게 여러분 역할 분담 딱 들으면 전부 다 뭐 4명이면 25%, 25%, 25%, 25%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 양식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것을 같이 잘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공지사항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설명을 같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안 됐죠? 됐네. 보시게 되면 그 보고서 양식에 대한 거하고 주간 업무 보고서 제출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것을 보겠는데, 제가 제일 이 실험 수업 때부터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는 알겠지만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지 않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명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 단위에 대한 평가하고 개인 평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보고서, 제안서 제출 및 발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합니다. 안 하질 않아요. 근데 미제출할 때 조별 마이너스 5점 감점을, 그러니까 뭐 100점 만점에 5점이니까는 한 등급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잘 지켜 주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조별 평가에 대한 건 교수 평가.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료 평가를 또 합니다. 제가 이 비율을 어떻게 할 때는 뭐 그냥 공개해드리면 동료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제 평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관계없는데 틀리면 이제 제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평가한 것이 더 우수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 내 평가, 학생들 평가가 좀 이건 잘못 봤는데 그럼 제가 평가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나서 조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평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독립 평가에 대한 거는 제안서 중간 발표, 최종 발표할 때마다 여러분들 독립 평가를 다 시킬 겁니다. 그 동료 평가를 개인적으로 모두 다 내는데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쓴 걸 보면 압니다. 제가 이 친구가 참 성의 있게 우리 다른 동료 거를 평가해 줬구나. 그런 거를 쭉 보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저한테 질의를 하거나 어떤 활동하는 액티비티가 내 눈에 띄었다거나 질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날카로운 질문을 했네. 그런 것이 보일 때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5점을 더 추가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신 보건 동료 평가에 대한 걸 가지고 쓰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동료들끼리 서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또 높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개인 평가 항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는 조 단위의 조원들끼리 받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평가 항목을 해가지고 조원 애들 사이에서도 평가 점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수업은 뭐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대안 중간 최종 발표는 절반 나눠서 진행하고 혹은 발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녹화 강의 업로드 방식도 고려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는 제안 발표할 때는 전체 순차대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시간이니까 일주에 먼저 하겠다 하는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조순서대로 그냥 쭉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업로드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를 평가를 어, 동료 평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녹화 강의 혹은 발표죠. 녹화 강의가 아니라 이제 발표에 대한 거를 업로드하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비 캡스톤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졸업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F를 받을 경우 재수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4학년 1학기에 만약에 캡스톤을 정말 잘했어. 근데 4학년 2학기에 예비 캡스톤을 역으로 한다? 이건 약간 넌센스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걸 악용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에 PD가 보고 나서 그건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어, 캡스톤 디자인을 확실히 잘 하고 난 다음에 예비 캡스톤 수강하는 건 별로 적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일단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나서 그냥 이런 거는 없다. 나는 그냥 애플만 받지 않고 열심히 할 거다. 근데 부득이하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냥 부득이하게 이걸 F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듣고 나서 4학년 2학기에 예비 캡스톤을 들어야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 학과내에서
그 학생에 대한 거는 그 학생 경우에는 이건 진짜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냥 예비 캡스톤은 다른 과목을 대체하는 뭐 그런 제도도 저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9월 23일 금요일 줌 회의로 할 거고요. 줌 아이디는 이 아이디고 비밀번호는 1,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수업 발표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동료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수행 소모핑 구입 지원비 신청 안내 이거는 제가 여러분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거 그냥 제가 그냥 페이스트를 해놓은 건데 뭐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건 별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예비 캡스톤 설계 이번 학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그 Q&A에다 올려놓으면 거기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본 것 중에서 학생들이 특별하게 진짜 알려줘야 될 것 같다, 내가 놓친 것 같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전체 공지를 별도로 하거나 다음 수업 시간에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예비 캡스톤 설계 교과목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